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취업 지원 캠프 온라인 채용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와 또 울산 일자리 재단에서는 울산 청년 취업 지원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고등학생 친구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에너지고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제부터 열심히 NCS 수업 듣고 계시죠? 네, 오늘은 공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꿈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채용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 말씀을 해주실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에서 여러분들께 고졸 채용에 관련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댓글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갖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동서발전 인사 담당자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나오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동서발전 인재개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원준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준 대리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은 아니지만 오늘 많은 좋은 말 전하려고 온 대리 배민규라고 합니다. 네, 배민규 대리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두 분이 대표로 나오신 거 보니까 뭐 인재 중에 인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과연 이 한국동서발전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들으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고 분들이라고 들으셔서 혹시 뭐 저희 회사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 정도를 저희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우선 동서발전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는 중소기업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저희 자본 규모는 10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입니다. 네. 큰 회사고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1년까지는 한국전력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한수원 그리고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발전 5개사 이렇게가 한전에서 나와서 별도의 자회사를 꾸리게 되었고요. 지금도 한전을 모회사로 삼고 저희가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리님의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린다고 네. 하거든요. 우리 네. 학생들이 조금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이하 태웅 씨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전 소속으로서 자회사라는 지위까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뭐 제일 궁금하신 건 한전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친구들 한전 다니는 친구들 보면 조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한전인데 저희가 사실은 급여 수준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자부심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저희가 본사는 지금 울산에 위치해 있고요. 예전에 원래 서울 삼성동에 위치하다가 2014년도에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한 상태고 저희는 본사 이외의 사업소가 지금 당진, 울산, 여수, 동해, 일산 이렇게 5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울산 화력 울산 사업소 지금 온산공단인가요? 그 온산공단에 있는 울산 화력에서 충분히 근무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시죠. 네네.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한국동서발전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그 실시간 채팅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우석 씨, 최지서 씨, 병원 학생, 다 학생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시면서 댓글, 궁금하신 사항들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잠시 후에 답변을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질문을 일단 몇 가지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간략하게 동서 발전의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채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한국 동서발전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나요? 저희는 보통은 하반기 1회 채용을 이제까지는 시행을 해왔는데요. 내년도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채용 규모가 좀 유동성이 있어서 2021년도에 어떻게 채용될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지금 저희가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필기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발 절차를 보면 저희가 기계 직군에 고졸 채용 기계 직군에 2명 그리고 전기 직군에 1명 이렇게 총 3명을 뽑고 있습니다. 전체 50명 채용 규모 중에 3명이어서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작은데 보통은 한 10% 정도는 고졸 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는 고졸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규모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100명 중에 10명이 고졸 네. 채용이라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매년 채용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경쟁률은 어느 정도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경쟁률은 한 200대 1, 150대 1, 200대 200대 1 이 정도 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200대 1의 그런 인재 중에서 이렇게 두 분이 뽑히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니 학생이 동서발전 입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궁금한 것들, 동서발전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어제부터 NCS 수업을 듣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기업 하면 가장 먼저 필기 전형 중에서는 NCS를 준비해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한국 동서발전의 필기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전형 규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는 그 필기 전형은 2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NCS가 100점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0점은 그 전공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 시험 중에 90점은 그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세부 과목이 있고 10점은 한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90점의 구성에 보면은 이제 발전 기계 분야라고 하신다면 재료역학, 유체역학, 연료역학 이렇게 3대 역학, 기계 3대 역학 플러스 이제 기계 재료, 뭐 기계 요소, 기계 제작 이렇게 정밀 측정 기능사 과목들 난이도는 거의 기능사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 기계가 그렇게 90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발전 전기 직군에 있어서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이런 전기 기능사 과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점수가 전공 과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10%가 한국사 시험이 있다. 우리 학생들 국사 공부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는 한국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필기 전형에서 조금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한국사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뭐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뿐이고 똑같이 한국사 시험은 보셔야 됩니다. 그 대신 한국사 자격증 취득하실 때 정도의 지식 정도면 충분히 한국사 시험을 거의 뭐 만점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구성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CS와 전공 과목 그리고 한국사까지 한국 동서발전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열심히 좀 필기를 해서 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 우리 에너지고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전형도 있지만 고졸 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고졸 채용이 된다면 어떤 직무에서 일하게 되는지 누가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한국동서발전에는 이제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대졸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업무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에너지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동서발전에 입사를 하게 되면 크게 발전 전기 혹은 발전 기계 직군으로 이제 업무를 부여받으실 건데요. 큰 업무는 공사 감독이라든가 설비 감독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감독, 설비 감독이라고 해서 조금 막연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과목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현장에 오셔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뭐 품질 관리 업무, 그다음에 안전 관리 업무도 수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식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공식적인 질문이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입사 지원서도 써야 되고 그 작성할 때 좀 유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 좀 포인트라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공기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모든 회사가 뽑을 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기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문화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연예인급의 끼를 보여주시거나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신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또 남들과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멘트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에피소드 같은 걸 많이 자기 삶에서 발굴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네.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서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들이 아마 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토를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인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만 이상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 지원하는 기업명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매년 인사 담당자분들이 서류 전형 그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해보면 진짜 놀랍게도 한 10% 이상은 기업명을 잘못 입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서식품으로 뭐 네.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용 일정이 여러 기업들이 몰리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붙여놓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업명이라도 좀 제대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명칭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학생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남희 학생이요. 좋은 정보 많네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유루나 네. 학생 시험 말고 동서발전 고졸 채용 취업 성공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고졸 채용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인사 담당하고 교육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졸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장 큰 것들은 NCS에 대한 좀 당혹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들도 취준 준비하면서 처음 NCS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응되지 못한 NCS 시험에 좀 당혹감들이 제일 많아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보자면 NCS가 어느 정도 적응만 되면 그 이후에 점수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건 NCS의 적응 정도만 마치시고 그다음은 계속 실력 유지를 하시되 전공 공부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NCS를 등한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후반기에 시간 대비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건 좀 전공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NCS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윤황 학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나요?라고 했거든요. 뭐 사실 우리 기업 준비하는 학생들, 취준생분들 보면 토익이라든가 영어 공부도 굉장히 자격증도 많이 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는 뭐 다시 시험을 쳐야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영어 점수라든가 자격증이 좀 필요한 건지.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인 영어 점수를 이제 채용 전형에서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격증이나 영어 시험 점수가 없어도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 자격증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서류 전형을 지나서 면접 전형에서 영어 자격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연스레 이제 면접을 할 때 대답에서도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준비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굳이 이 자격증들이 전형에서 점수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각 시험들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체득하게 되는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이 자연스레 녹아 나오기 때문에 채용 전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공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공 과목도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뭐 기능사 자격증, 전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 자격증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격증 도움이 될까요? 우선 가점 부분에선 당연히 가점표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전형표 좀 공고를 참고하셔서 자격증이 등급별로 점수들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계직군, 전기직군이라고 그러면 그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 외에도 뭐 말씀하신 대로 면접 전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직무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관련 직군에 지원하신 직군에 관련된 자격증은 다들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체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 뭐 자격증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면접 전형에서도 뭐 녹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 입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께서 또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입사를 하면 우리 유루나님 입사하면 관련 직무는 따로 가르쳐 주시나요 하셨거든요. 벌써 이분은 입사를 했어요. 네,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입사하시게 되면 그 직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신입사원 교육 체계가 있고요. 6주 동안 태안에 있는 발전교육원 내년도에 아마 내년도에 입사하신다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은데 발전교육은 저희 전문 교육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6주 동안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 가면 내가 신입이라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절대 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신입 때는 다 배우는 과정이고 그때 실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뭐 누가 혼내는 거 없습니다. 다들 같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서로 알려주고 뭐 물론 일반적 회사 과정에서 선임한테 혼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다 고졸이라고 하셔도 대졸 사원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업무 동일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사 준비를 하시고 입사를 하신 이후에 그건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뭐 이렇게 뭐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일단은 1차 서류에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통과가 돼야 또 NCS도 보고 면접도 보잖아요. 지금 우리 세니라는 분께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또 올려주셨어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가장 솔직한 얘기를 써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이것은 부풀리는 부분이 물론 있겠죠. 사람이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부풀려지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건 너무 허황되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뻔한 스토리들을 그냥 뺏겨서 쓴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크게 보진 않지만 면접 전형 때 자기소개서를 펼쳐놓고 면접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요.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내 경험 중에 이것은 정말로 유익했고 누구나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써주신다면 그러면 면접장에서 그 자기소개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만 된다면 1차 서류에서 합격을 할 텐데 혹시 서류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네네. 적지 않은 수의 지원자들이 자격 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말 그대로 자격 미달이라는 게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점 내신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명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네. 필수 입력 항목을 누락하였거나 그러한 부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원서 앞에 앉아서 지원 페이지 앞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고 필수 항목들을 누락 없이 다 입력한다면 100% 서류 전형은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꼼꼼하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쓴 자소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조그마한 실수로 괜히 10명 중에서 나 혼자 떨어졌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진환님께서 전공 공부는 기능사 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공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에너지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전공이 아마 기계 혹은 전기 쪽 분야를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기능사 부분,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지식들을 공부를 해주셔도 좋고요. 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올림피아 경진대회 출전하시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그 실기 과목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도 되고, 사실 우리 동서발전에 들어오실 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어차피 그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은 어렵지 않지 않죠.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고, 입사 후에 자신이 공부한 이 내용들이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느냐 1부터 100까지 전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발전 기계 직군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딱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전공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항목이 도움이 될까 싶은 것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지식들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지민 학생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격 커트라인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인적성 검사는 적부 판단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진 않고요. 솔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불성실하게 일본어 다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부적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만 체크하신다면 사실은 소시오패스 정도가 아닌다면 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불성실하게 찍으시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전형이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전형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성 검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좀 번호를 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다른 분께서 창경님께서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동서 발전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동서발전의 강점,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자면 크게 발전 5개사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 남부, 서부, 중부, 그리고 우리 동서발전 이렇게 5개의 기업을 비교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동서발전이 다른 발전 5개사 에너지 관련 기업들보다 좋다는 점은 현재 기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의 세대에서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사실 대한민국 기업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군대 문화라고 하죠.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문화를 타파하고 부드러운 기업 문화를 가지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한국 동서발전은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이 열심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환경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경영진부터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회사 최고의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울산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동서발전 본사에 와 보시면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기업 중에서 구글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발전사 중에 구글이다라고 표상할 정도로 저희 복장도 사실 캐주얼 복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좀 차려입긴 했지만 평소에 만약에 후드티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저희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고요. 네. 저희 회사가 한전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한전 때 문화가 뭐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수도공고라는 고등학교에서 입사하신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고졸 사원들과 대졸 사원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호봉 맨 처음 들어올 때 내호봉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 제외하고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 없고 하는 업무 아까 말씀하신 직무도 똑같이 적용되고 고졸 사원이 어떤 상실감이나 차별감 느끼시지 않는 기업 문화 있다는 거 가장 크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 출신 임원진 세 분 중에 한 분도 지금 울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셔서 저희 임원진까지 오르신 분이 있을 정도로 고졸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실 수 있는 회사니까요.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학생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한국동서발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